정읍 지역에서 10월에 좀 가장 큰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원래 10월 하면 평상시 같으면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네, 국군의 날, 한글날, 개천절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정읍에서 이제 10월에 좀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발생은 할 수 있는데 네. 마을 전체가 집단 동일 집단 격리되는 양지 마을에서 그런 네.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12명이나 집단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받았는데 좀 직접 현장에도 좀 가보셨죠? 일단 양지 마을 자체가 그 집성촌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좀 많은 어떤 마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코로나19 확진이 됐던 분이 네. 이제 고향 방문을 했다가 또 그 기간에 또 마을에서 이제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피로연을 또 그 기간에 하는 바람에 네. 마을 주민들이 좀 같이 이렇게 집합하는 좀 상황이 벌어졌고 네. 거기에서 마을 주민 중에 이렇게 다수가 네. 확진이 된 사례가 좀 발생해서 마을 전체가 사상 유례 없이 집단 격리되는 좀 조치가 내려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이 코로나19에 좀 비껴나갔다라고 좀 평을 받는 게 전북 지역이었는데 특히나 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러한 안도감이 있었는데 정읍에서 추석 이후에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거 우리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자체에서도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발생 후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정읍 시민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불만이나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동선이나 네. 그 확진자를 좀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그 감춰둔 사례가 몇 가지 차례 있다 보니 그게 조금 더 두려움을 많이 확산시키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시내권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네. 절반 이상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네. 며칠 동안. 그리고 문을 연 곳도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밖에 없었고 네. 차도 정말 거의 안 다니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지면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 수순된 절차처럼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좀 뭐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상인들은 힘들고 지쳐왔잖아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인들 스스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지금 다들 고민인 상태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제 방역 조치를 행정에서 네. 지금 주말에도 보면 이게 집단 종교 시설이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주민들이나 상가분들 의식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고려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막연하게 두려움 때문에 모임 자체를 안 하거나 상가 방문을 안 하거나 좀 이거보다는 일단 마스크 착용을 의무 네. 하고 약간 이제 식당 내에서도 거리두기 좀 지키면서 방역도 좀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막연한 좀 두려움보다는 최소한의 경제 활동은 하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 큰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양진마을 관련해서 좀 또 살펴볼 내용이 또 이 산암배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주위 분들의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었는데 이 산암배 이야기가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실까요? 그 사남매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초창기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됐을 때 네. 아이들이 자기들이 용돈을 모았던 거, 특히 저금통 동전 모았던 거에다 털어가지고 그 모은 걸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기부를 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예. 약간 이제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이 좀 확진이 돼서 네. 좀 많이 안타까움을 좀 줬죠. 그러니까 하루 빨리 좀 완쾌가 돼가지고 다시금 웃는 얼굴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오늘자 기준으로 2명 추가 발생했는데 물론 양지마을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염려는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정읍 시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염병 잠복기 기준으로 2주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 격리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방역 인력도 새로 지자체에서 짜야 할 것 같고 일단 후속책도 계속해서 나와야 할 거 나오고 또 시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래도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이렇게 정읍에서 갑자기 확진이 많다 보니까 정읍 바로 인근 단체 순창군에서 네. 이제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정읍에 가까운 면이 이제 복흥하고 쌍치면이 있는데 네. 생활권이 정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정읍을 오는데 네.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쌍치면, 복흥면 주민들 정읍시에 가지 말아달라고 자제 요청.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순창군 단체 회의를 할 때 네. 쌍치면 복흥면 주민들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연락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네. 왜 일단 조심하는 거는 음. 공감을 하겠는데 마치 정읍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이 죄인이 아니거든.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아니고 예. 확진자고 환자이고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고 네. 서로 이제 조심을 해서 확진을 막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과하게 이런 우려를 하다 보니 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항변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읍시에 세금을 내겠다, 순창군에 안 나겠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까지. 예. 저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좀 지자체별로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중심을 잡아?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떠한 체계대로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며 어떠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가 딱 잡혀 있어야 됐는데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지 거의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정읍시가 보여줬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처음에 반발하는 게 뭐냐면 확진자가 나오는 그 순간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긴급전화 문제를 통해서 알려줘야지 왜 확진자의 동선 보고가 역학조사 다 끝나는 그 시점 반나절이 지나는 그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내가지고 혹시나 모를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었는데 정부 보건당국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고 네. 그 방침이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동선도 공개가 돼야 내가 거기를 조금 출입하는 걸 자제를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정해놓은 방침대로 하고는 있는데 네. 그 기준이 시민들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을 산 거고 또 정읍시 보건소장도 계속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우려 제기도 이번에 불거졌던 것 같은데 또 이진철 기자가 그 부분을 집어내가지고 보도가 저희만 나왔더라고요. 네, 뭐 정읍시에서도 뭐 감염병 TF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데 추가 확진자 관련해서도 저희 전북 방송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확진자 관련된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